그 친구랑 한국 드라마 얘기밖에 안 한대. 샤이니에 누가 잘생겼고 무슨 드라마가 어떻고. 유엔에서 유엔 대표부에도 북한 사람들 나와 있잖아. 북한 측의 어떤 그 사람들 보면은 되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게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긍지 같은 게 없겠구나 싶은 거야. 왜? 너무 억지를 쓰니까. 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권이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인권이 그렇게 잘 보장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너네가 억지 쓰고 있다. 반대로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니까. 맞아. 그렇지.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참 저 사람들 되게 불쌍하겠다. 가끔씩 막 언론에서 무슨 유엔 회의 같은 데서 북한 대표가 이제 발언하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는 뭐 인민의 뭐 이럴 때 보면은 현타 굉장히 할 것 같아. 속으로 그냥 진짜 완전 외워서 하는 말 같은 거잖아. 그 사람들도 배울 만큼 배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 만큼 받는데 외국에서. 누구보다 그 판단력이 있을 거고 누구보다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억지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현타 세게 오른 직업이겠다. 저것도 북한 직업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외교관도 같을 것 같아. 나는 어디 가서 내가 북한 외교관이다라고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기가 못할 것 같아. 그 외교관이 그 나라에 좀 자긍심을 갖고 대표해서 내 나라를 뭐 어떻게 보면 좀 선전하거나 변론하거나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 직업적 성취감이 있을 텐데 북한 외교관들은 그냥 커버하기 바쁘잖아. 뭐가 이슈가 터지면 뭐 내가 봐도 그런데 그냥 아니라고 그냥 어리발 내밀어야 되고 너무 좀 감정 노동이 심할 것 같아. 한번 그 무슨 이슈가 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크고 작은 북한과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 우리가 아무래도 자유롭게 프랑스 친구들도 만나고 외국인들을 한국 사람들도 가끔씩 오다 가다 만나고 하니까 그런 돌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냐라고 언젠가 한번 물어봤었거든. 근데 그 프랑스 당비서 그분이 그냥 대답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모른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최대한 피하라. 뭐 그냥 지침이 그거야. 최대한 피하라. 너무 억지스럽지. 우리도 유학생활 하다가 뭐 북한 관련 뉴스가 딱 터졌으면 궁금해서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막 그 프랑스 언론이고 뭐 세계 각국 한국 언론 이런 거 다 찾아보거든.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러면 북한에서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또 방향에서 이렇게 보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어떤 거는 말도 안 되는 북한이 뭐 그렇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맞네, 얘네 말이 맞네, 상식적으로 이 말이 맞긴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그렇죠, 뭐 사실 그렇긴 하죠, 그게 상식이긴 하죠 라고 말을 할 수는 없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요. 전 국민이 쇼하는 느낌이야 한마디로. 외교관들은 그 전초선에 있고. 근데 나는 개별적으로 북한의 해외 외교관들이 되게 좀 고마운 게, 특히 난 프랑스에 살았었으니까 그분들이 유학생들을 되게 잘 챙겨줬거든. 물론 뭐 유학생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 토요일마다 뭐 정치학습하러 생활총화로 모이게 되면은 대사관 작은 건물 안에 다 들어올 만큼 애초에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좋긴 하지. 그러니까 돌봐주는 게 조금 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상관은 없거든. 본인들은 뭐 외교일 하러 나왔지 우리 유학생 돌봐주러 나온 게 아닌데도 토요일 되면은 우리가 오전에 나가서 생활총화, 뭐 정치학습, 강연회 이런 거 짧게 하고 그러면 딱 점심 되거든. 끝나면. 그럼 점심에 당비서였는데 당비서 부인이 유학생들 점심을 한 끼를 해줬어. 집밥인데 되게 맛있게 해줬어. 항상 매주마다 그 새로운 반찬 하나씩 더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지. 그때 3.5유로를 냈는데 뭐 식비 뭐 그분들도 땅 파서 만드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식비를 내는 게 3.5유로였거든. 사실 뭐 3.5유로면 카페 가면 쿠키 하나가 3.5유로 더 해. 근데 그걸로 이제 한 끼 집밥을 완전 맛있게 먹는 거니까 되게 그런 부분이 고마웠지. 대사관 외교관님들이랑 그 부인들 덕분에 생활을 좀 쉽게 했지. 먹고 사는 것도 되게 쉽게 했고. 집도 나와서 공부하느라고 고생한다. 너희들이 뭐 혼자 밥 먹고 살아봤겠냐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좀 느껴져. 그래서 그때 고마웠지. 근데 참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난 이번에 리일기전 참사하는 분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황당했던 게 북한이 2022년도에 북한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유입이 된 게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그걸 김여정이가 아, 그걸 규탄하는 어떤 담화 같은 걸 발표했거든. 거기. 그거를 이제 쿠바 정부에서 지지하는 성명을 내달라라고 그거를 리일 교전 참석하는데 지시를 내린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쿠바는 그때부터 아마 생각을 했을 거야. 한국이랑 수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잘 살기 위해서는 한국이랑 손 잡아야 되나? 막 그런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면 쿠바도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 이게 안 해서 그렇지. 참, 야, 외교관 진짜 흔치 않은 직업이구나. 진짜 국격 떨어지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뭐 확인도 안 된 걸 갖다 그렇게 억지 주장해갖고 외교관한테 그런 거 시킨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이게 정당성이 안 돼, 그 확보가 안 되나 봐. 지가 그렇게 코로나19가 대북 전단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펼쳐놓고는 누가 또 이제 지지를 해줘야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옥지 주장이 합리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짓이냐. 외교관들을 앞세워가지고. 무역 일꾼들은 어땠어? 무역 일꾼이라고는 나는 한 분밖에 본 적이 없어갖고 사실 뭐 그분들이 무슨 일 하는지는 모르지. 그냥 토요일에 가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보는 게 전부니까. 그래도 외교관보다 잘 살았을 것 같아. 외교관들보다는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뭐 자유로운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근데 또 크게 한마디로 사치한다라는 느낌은 안 들더라. 그분들도 이제 그냥 무역성에서 파견된 거잖아. 가족이랑 같이 온 건데 거기 프랑스에 있던 무역성에서 나오신 그분은 유학생들을 되게 아들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그 딸만 들이었거든. 한 명은 내가 저번 영상에서 말한 거 나중에 평양외국어 대학 들어가서 프랑스어로 인터뷰했다던 이제 그 위에 언니가 하나 더 있긴 했거든. 근데 그 부인이 딸만 둘이니까 그 남자 애들을 되게 이뻐했어. 그 유학생들만 보면 아유 나도 너 같은 아들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맨날 애들한테 그러면서 그냥 엄청 친하게 지냈고 그또 딸들도 그냥 보기만 하면 막 오빠들 하면서 막 절절 따라다니고 막 같이 탁구 치고 막 계속 그랬거든. 좀 난 뭐 웬만하면 다 좋은 기억밖에 없어. 되게 뭐 나중에 만나면 엄청 반가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 그 무역은 아니고 만화 대표라고 있었거든. 만화? 만화. 그게 북한이 또 미술 만화 쪽은 좀 발전했잖아. 그래서 프랑스 쪽과 뭐 이게 교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약간 전통이 좀 있나 봐. 뭐 그분은 글쎄 뭐 만수대 창작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만화 대표라고 해서 우리는 좀 신기했지. 만화? 만화도 외국에 나와? 이러면서. 내가 아는 친구 아버지가 사회과학과 촬영소 다녔거든. 잘 살았어. 외국에 많이 다녀가지고. 태영호 공사님이 영국에 있다 오셨잖아. 유학할 때 외교관 자녀들이랑 교류가 좀 있었거든. 워낙에 거기 뭐 북한 사람하고밖에 상대할 수가 없잖아,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뭐 유학생 뻔히 10명이고 외교관 자녀들 몇 하면 끝이니까 심심해. 인적 교류가 너무 적어. 그래서 그때 나가서 처음으로 접한 그 페이스북이라는 신문물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거 좀 재밌긴 했거든. 그래서 막 뭐 알고리즘 타가지고 막 중국에 있는 뭐 북한 애들도 막 추천이 돼. 근데 알아보면 나중에 걔 북한 애였어, 아무튼. 그래서 뭐 중국에도 있구나, 뭐 말레이시아에도 있구나, 쿠웨이트에도 있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거든. 그렇게도 알게 되고 또 외교관 자녀들끼리는 워낙에 연락을 하니까 또 외교관 자녀들한테 얘기 듣는 것도 있고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도 뭐 무슨 뭐 우리랑 나이 같은 그 자녀가 한 명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가 알게 된 애가 영국에 있는 애였는데 멀진 않잖아, 그 프랑스에서. 근데 영국 애래. 그래갖고 소개를 받은 거지. 여자애였는데 그때는 스카이프니까 스카이프로 통화를 했는데 또 얘가 또 이 사상이 없는 거야. 일단 딱 첫 마디에 사상이 없는 거야. 서울말인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것도 사상 없는 애가 하나 또 있구나. 들어보니까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대. 그냥 쭉 있었대. 영국에? 뭐 아기 때 막 초등학교도 아닌 뭐 유치원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있었대. 외교관 자녀인데? 그럼 몰라. 그건 얘기 안 해줘. 아빠가 좀 비밀스러운 일을 해서 그건 얘기해 줄 수 없대. 자기도 잘 모른대.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겠더라고. 자기는 북한에 들어가 본 적이 없대, 아직. 어렸을 때 나와갖고. 모르겠네, 북한을 아예. 잘 몰라. 뭐 그러다 보니까 애가 뭐 북한 말을 많이 쓰는 환경에 노출될 일도 없고 뭐 초중고 다 이제 영국에서 나왔을 거니까 일단은 말이 그냥 서울말이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말을 천천히 하더라. 그리고 말을 끝까지 또박또박 말해. 그게
우리의 차이점이지. 그게 난 좀 신기했거든. 아마 우리가 지금 좀 평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아마 평양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렇게 느낄걸. 얘네 말 좀 느리고 좀 또박또박하네 이렇게 생각하실걸. 내가 그때 그걸 느낀 거야. 얘 왜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해? 어디 모자라는 애처럼. 그 친구가 돈은 많았어. 왜냐면 뭐 가끔씩 연락하면은 뭐 했냐 물어보면은 쇼핑했대. 진짜 한 10번 중에 8번은 쇼핑했대. 오늘 수업 끝나고 친구랑 어디 가서 쇼핑했대. 그다음에 친구랑 어디 가서 뭘 먹고 왔대. 이런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애가 사상이 없어 진짜. 그 나이 때 북한 그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또 있잖아. 뭐 사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느 쪽으로 발전할 건가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한국 드라마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는 그 관심사가 우리랑 아예 달라. 그래. 다른 세계 사람이더라고.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왜 통화를 한 거야 근데? 아니 같은 나이 또래라. 그러니까 나만 얘기한 거 아니야. 그 같은 관심 있었어? 아니 같은 유학생 그 10명 있었다고 했잖아. 아니 솔직히 말해. 아니 관심 없었어. 얼굴도 몰라. 그 걔가 그리고 엄청 조심하더라.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 뭐 비밀스러운 일을 했나 봐. 그래서 통화도 가끔씩 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이름도 기억 안 난다. 내가 보기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무슨 비밀 장부 비자금 관리했을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면 외국에 그렇게 한 사람이 오래 나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 외교관들도 언젠간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모는 아예 특수한 거야. 북한식으로 말하면 되게 특수한 일을 하려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인 거지. 또 뭐 웃겼던 게 하루는 자랑을 하더라. 외무성 부상이 왔대 영국에. 그 자기 아빠랑 친하대. 그래서 자기랑 만났대. 근데 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면은 자기 되게 이뻐해줬대. 그 외무성 부상이 약간 할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자기한테는 이번에 와가지고 자기 만나가지고 너 되게 이뻐해줬다. 앞으로 뭐 어떻게 뭐 하고 싶냐 이런 거 물어봤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 외무상이 되고 싶다 그랬대. 속으로 말투나 어쩌라. 네가 무슨 외무상이야. 그런 친구도 있었어. 그만큼 아주 극소수지만 그렇게 일종의 특권을 누리는 애들이지. 그런 환경에서 특권을 누리는 애들이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거잖아. 어떤 외교 관계가 안 좋아지고 하게 되면은 뭐 그 책임을 들어서 일순간에 뭐 소환 조치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돈 관리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못하지. 그 사람들이 일단 들고 튀면은 돈줄이 또 하나 끊기는 건데. 아무튼 사치스럽게 살긴 하더라. 그리고 하나는 또 얘도 또 여자인데 어쩌다 보니까 자꾸 여자에 관심은 없었어. 난 그때부터 내 생각밖에 안 했거든. 아무튼 한 외교관 그 자녀인데 걔도 동갑이었어. 동갑이니까 이제 친하게 되더라고. 그 여자애가 자기 절친이 나왔대. 외국에 어디 나왔는데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나왔대. 아 진짜? 근데 걔는 왜 유럽에 안 나오고 말레이시아에? 이게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혼자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이 혼자 나오는 거는 그건 정말 어렵다. 그 최소한의 원칙이 가족이랑 같이 나오던가 친척이랑 같이 나오던가 이런 건데 걔는 혼자 나왔다는 거야. 혼자 나오는 건 정말 어려우니까 말레이시아 나오는 것도 정말 이게 거의 확률이 엄청 어려운 거다. 그런 거보다 했지. 근데 뭐 어떤 애인데 그러니까 중앙당 서기실 실장의 딸이라고 그러더라고. 서기실이 뭔데? 그러니까 넌 그것도 모르니? 그러더라고요. 몰라. 그러니까 너 좀 사회생활을 좀 알라고. 서기실이 뭔데? 하니까 중앙당 비서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김종일 비서실인 거야. 그 김종일의 그 사생활을 몽땅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실세. 엄청 세대. 그치. 김정일 시대에는 거기가 최고였대. 근데 그때가 우리가 유학 나갔을 때가 김정은이 막 올라오고 김정일이 죽었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힘이 슬슬 빠질 때였거든. 근데 아무튼 센 부서이기 때문에 그 딸을 내보냈나 봐. 본인은 북한에 있으면서. 거의연도 없이 나온 거야? 호연도 없지. 그냥 나온 거지 걔는. 완전 특수하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봐봐. 유학도 아니야. 공부 잘해서 무슨 기술을 배우라고 내보낸 것도 아니야. 그것도 여자애고. 그러고 외교관이 나가서 그냥 가족이니까 따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걔는 원래 북한에 있었으면은 우리처럼 평범하게 대학생이거나 사회에 나가서 직장일 하거나 군복무해야 되는 그 나이인데 외국에 나온 거야 그냥. 이게 그런 애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듣고 와 진짜 권력이 진짜 힘이 세구나.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 친구가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더라. 할 일 쪼로 살더라. 그냥 그 친구랑 한국 드라마 얘기밖에 안 한대. 샤이니에 누가 잘생겼고 무슨 드라마가 어떻고 걔는 거의 내가 보기에 지금 걔였으면 걔는 뭐 암이 그냥 최정예 멤버였을 것 같긴 한데 보면서 그게 너무 심하니까 나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니 최고에 살고 있는 그 한마디로 김정일의 최측근에 있던 사람네 딸이 이게 맞나? 이 정도까지 한류가 좋아가지고 미친듯이 강적으로 행동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같이 유학했던 책임자는 어땠어? 그 형은 똑똑했어 일단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똑똑하다는 거냐면 아버지가 자수성가에서 김정은의 어떤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됐잖아.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더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아버지한테 누가 안 되게 아버지의 그 힘을 빌려서 자기도 앞으로 큰 사람이 되려고 생활을 깨끗하게 했어 나름.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을 많이 쓰지도 않았고 유학생 중에서 아마 그 공부하는 열정으로 치면은 정말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었을걸. 왜냐면 군복무를 그때 한 5년인가 하고 입당해서 유학 나왔으니까 대학 왔다 유학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사고력이 어린애들보단 떨어진단 말이야. 사고의 속도가. 그거를 엄청난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더라. 되게 외교관들이랑 묘한 신경전은 있었다. 그 사람들은 정통적인 그 외교관들이고 책임자는 국내 거위층인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뭔가 나이도 어리고 뭔가 외교관들 입장에서는 또 함부로 할 수는 없어. 워낙에 그때 뭐 김정은 옆에서 수행을 했단 말이야 실제. 현지지도 막 하고 할 때. 그러니까 뭐 함부로 막 대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어린 친구고 아들 같은 애한테 뭐 발라 맞추긴 또 싫겠지 당연히. 그래서 뭐 묘한? 그 저번 영상에 그랬잖아. 내가 뭐 누구 하나 소환돼가지고 그 집을 싹 털어서 이제 이삿짐에 싣는 작업에 우리 유학생들이 동원됐었다고 대사관에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걸 처음에 우리한테 직접 문자를 했었어. 언제 수업 없는 친구들 뭐 주말 수업 없으니까 한번 다 나오시오 한 거야. 거기서 이제 책임자가 빡친 거지. 아니 씨고 내가 유학생 책임자인데 왜 나를 안 골치고 직접 그렇게 행동해 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나오라 나도 네 하고 이제 딱 나갔는데 빨리 움직였던 애들이 이제 서대장한테 이제 혼났지. 야 이 새끼야, 네 새끼들은 책임자가 누구야? 네가 유학생이야 아니면 뭐 외교관 일꾼이야 그러더라고. 너희가 뭐 대사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근데 네 새끼는 누구 말을 들어?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혼났거든.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존심 상한다 이거야. 내가 유학생 책임자로 나왔는데 왜 나를 안 고치고 유학생들 건드리냐 이거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는 그런 힘이 필요한 일에도 유학생들 잘 안 불렀고 그래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서대장이랑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서대장이 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딱 하더라고. 유학할 때 돈이 모자라서 돈 보내준 애가 있다며. 있었지. 그 초비소 두 번째 책임자 2인자 그 생활청화 집행하는 정치 책임자잖아. 서대장은 이제 행정 책임자고. 아버지가 뭐하는? 아버지가 그 백두산 건축 설계연구소 부소장이라고 들었어. 정확한 건 몰라. 그냥 그렇게 들었어.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돈을 잘 썼어. 그 유학 준비할 때부터 돈을 잘 썼어. 그때 사관장 했거든. 50명 중에 그 우리 서대장이 그때도 서대장 했고 우리 초비소가 사관장을 했단 말이야. 돈 많이 쓰더라. 맨날 외화식당 가서 술 마시고 오고 알딸딸 해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프랑스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돈을 거꾸로 북한에서 보내더라고. 북한에 있는 가족에서 돈을 보내더라고. 700유로가 모자라서. 모자라더라고. 그 친구랑 같이 사는 게 3명이 같이 살았는데 한 지역에 그 토요일에 와서 생활청화 끝나면 몽파르나스역이라고 그 옆에 그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 근데 카페 옆에 그 카페 안에 당구장이 있는 데가 좀 있어. 나는 좀 슬프게도 거기서 커피도 한 번 못 마셔봤고 당구도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왜냐면 아까우니까. 그리고 뭔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사치라고 느껴졌으니까 나한테는. 근데 그 3명은 거기 가서 당구를 꽤 많이 친다고 들었거든. 그 대부분은 그 친구가 내지, 초비소가. 근데 그런 거 보면 외교관들은 좀 현타 왔을 것 같아. 현타 오지 솔직히. 그걸 듣게 되면 현타 오지. 본인들은 열심히 한 푼 두 푼 그 가족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아끼면서도 그 북한 정부에서 내려오는 외교과제 수행하느라고 힘든데 걔는 맨날 말보로에 콜라 달고 살았어 입에. 빨리 죽겠다. 담배를 일단 좋아하는데 말보로를 진짜 말보로가 맛있나 봐. 난 잘 모르겠는데 안 피니까. 콜라 마시면서 말보로 피고 그러면서 이제 또 토요일에는 또 당구 치고. 아니 거의 뭐 한국의 백수 삶인데 그런 애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서대정은 뭐 유학하던 중간에 갔으니까 내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한 6개월 그때 소환됐으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이 유학이 별로 그렇게 스펙에 도움이 안 되는 유학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아버지가 빼갔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중간에 데려갈 이유가 없거든. 굳이 안 해도 되는 유학이니까 중간에 쑥 데려간 것 같은데 아들을. 아무튼 그 서대장은 뭐 들어가서도 아버지가 뭐 어디 걸려가지고 처형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은 지금 좀 간부하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좀 야망도 있었고 국정원에 왔을 때 여기 사회에 나온 이후에도 가끔씩 국정원 분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 왜냐면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러 나한테 만남을 요구할 때가 있으니까 만나갖고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 얘기해주지. 그러다 궁금해갖고 그때 한 분이 그걸 물어봤었어. 초비서 아까 되게 돈 많이 쓰고 좀 그렇게 살았다는 생활했다는 그 형? 그 친구는 어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지. 뭐 돈 좀 많이 썼고 그럼 공부도 크게 한마디로 좀 여령은 좀 있는 친구여서 뭐 그런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줬는데 근데 왜 뭐 문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해주더라고. 근데 그게 막 내가 탈북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시점이야. 근데 그 시점에 그 소비소 얘기를 왜 나한테 물어보지? 탈북한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걸 물어봤었거든. 그 친구 말은 신뢰할 만해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글쎄요. 진짜 그렇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서대장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궁금해갖고 근데 혹시 그 대구 유학할 때고 우리 서대장 어떻게 된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고 잘 모르겠는데 뭐 아마 뭐 결혼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니고 뭐 아마 결혼해서 애도 낳았을걸요? 뭐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역시 국정원. 그래서 나도 사실 그걸 기대했지. 국정원이면 뭐 모르는 게 없지 않을까 하고 물어본 건데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그렇지 않을까요? 하면서 슬쩍 흘리는 식으로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래 뭐 북한은 또 발전하려면 또 결혼 빨리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발전도 빠르잖아. 그래서 발전도 빠르고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내 애를 그렇지. 이렇게 챙길 수가 있는 거지. 뭐 결혼을 빨리 했을 수도 있겠다. 뭐 개인적으로는 허비서 그 형한테 괜히 미안한 감정이 있지. 왜냐면 내가 탈북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자로 있을 때 내가 탈북했잖아. 본인도 싫은 얘기 엄청 많이 들었을 거라 아마. 왜 애들 관리 못하냐. 뭐. 직접적인 피해가 가진 않았을 거야. 평가는 좀 안 좋게 받았을 것 같긴 해. 그 프랑스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나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 프랑스에서 탈북해서 뭐 두 가족이나 탈북. 그치, 맞지?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일 확률은 높아. 왜냐면 뭐 10년 됐잖아. 10년이면 뭐 외교관들이 2번은 교체될 시기라서 혹시 알면 정말 반가울 것 같고 혹시 평양용사 남인이에서 저를 보신다면 회포를 풉시다. 예, 영상을 찍자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